자, 이번 영상에서는 포문 그리고 시간이 되면 while문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포문하고 while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형식이라든지 그런 쓰임새가 조금 다르죠.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좀 볼 겁니다. 자, 일단 포문이 어떤 특정 숫자부터 특정 숫자까지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요소를 순회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떤 개수, 횟수보다는 개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이제 사례를 보면서 볼게요. 시퀀스 요소를 순회하면서 코드를 반복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파이썬의 포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스코어라는 리스트가 있죠. 그러면 for i in scor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스코어 요소를 i 값에 이제 80, 67, 90, 50, 78을 각각 한 번씩 집어 넣으면서 요 포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코드를 반복 실행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80, 67, 90, 50, 78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총 5번이 반복해서 수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퀀스 요소의 개수만큼 반복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1부터 10까지 출력하고 그런 것들은 못하는 건가? 그럼 이것도 리스트를 꼭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range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ange라는 함수는 특정 범위의 정수를 나열해주는 불변형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의 정수를 나열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부터 10까지의 그 정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11, 1 이렇게 쓰게 되면 1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면서 11 전까지 항상 우리가 종료값은 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성되는 수열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생략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래쪽 코드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range 10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시작값과 그 다음에 스텝 요 두 가지가 없어진 겁니다.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0부터 10 전까지 9까지 생성되는 수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설명 나와 있죠. 1하고 11이면 이건 스텝이 없는 겁니다. 1부터 11 전까지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죠. 그 다음에 0부터 자 시작값 나와 있고요. 종료값 다 나와 있고 스텝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0부터 30 전까지 5씩 증가한다. 그러면 0, 1, 2, 3, 4, 5, 10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3씩 증가를 하는 거고요. 거꾸로 증가를 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0 전까지 마이너스 2씩 증가를 한다. 그럼 0,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열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열을 만들고 그 수열을 이 포문에 시퀀스 넣는 영역에 집어넣게 되면은 그 요소들이 다 A에 하나씩 들어가면서 코드가 반복이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이 range도 자주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 range를 이용해서 인덱싱을 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제 그 반복형 변수라든지 그런 게 카운팅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인덱싱이 안 되는데 이 range가 0부터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인덱싱 할 때 0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코드를 좀 보면은 자, 두 가지 리스트가 있죠. 뭐 김똘똘, 박영재 해가지고 5명이 있고요. 그 5명의 점수가 따로따로 각각의 리스트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range 5 하게 되면 얘는 0부터 4까지의 정수를 수열 형태로 반환을 하죠. 그게 i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name과 score에 i번째 데이터를 인덱싱해서 가지고 오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i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i가 0부터 시작을 하니까 0번 학생은 없잖아요. 그래서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해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range를 이용해서 인덱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출력할 수도 있다 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로 나옵니다. 자, 요것도 참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zip 함수와 언패킹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name과 score 나와 있죠. name하고 score를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압축한다 할 때 zip 파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zip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여러 시퀀스들의 같은 위치에 있는 값들을 튜플의 형태로 각각 묶어낸다. 그러니까 김똘똘과 80을 하나의 튜플로, 박영재와 67을 하나의 튜플로,
홍일동과 90을 하나의 튜플로 이런 식으로 총 5개의 튜플로 묶어내는 역할을 가지는 게 이 집이라는 함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하나하나가 이제 튜플이니까 튜플이 하나씩 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니까 아까처럼 for i in 이게 아니라 name과 score 두 가지가 써 있죠.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튜플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name과 score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돼요? 언패킹 돼서 하나씩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값을 출력하는 형태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넘버링이 안 되죠. 1번 학생, 2번 학생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또 뭘 할 수 있냐면은 enumer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넘버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enumerate는 이 각각의 시퀀스 요소를 번호를 붙여서 그 번호랑 같이 튜플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0부터 시작하는 일련 번호와 함께 시퀀스의 요소를 튜플의 형태로 묶어낼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했던 여기를 또 enumerate로 감싸게 되면 이렇게 튜플로 감싸진 상태에서 0, 1, 2, 3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면 괄호 0, 쉼표 딱 괄호 열고 여기에 이제 김돌돌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는 거고요. 쉼표 80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총 5개가 생성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 IDX와 데이터로 여기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등호하고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 IDX로 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로는 이 튜플 안쪽에 있는 튜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지금 튜플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이 데이터를 하나씩 접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인덱싱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IDX는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플러스 1을 해준 거고요. 데이터는 이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0과 1로 인덱싱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출력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뭐라 그럴까 포문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포문에 브레이크문 쓸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건데 else 절이 따로 존재합니다. 파이썬에서는 else가 뭐냐면 포문에서 else가 뭐냐면 포문이 문제없이 브레이크 같은 거랑 이렇게 안 만나지 않고 문제없이 끝까지 완료되었을 경우에 실행되는 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해서 IDX 밸류 해가지고 enumerate 해가지고 뭐 했잖아요. 요 요소가 정상적으로 전체가 다 완료가 됐어요. 브레이크를 안 만나면. 그러면 요 else가 출력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들여쓰기입니다. 자, 포랑 같은 라인에 들여쓰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여기 들여쓰기가 한 칸 들어간다라고 하면 if랑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if의 else절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여쓰기 레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쪽 코드가 지금 뭐냐면 요거는 오타네요. 자, 넘버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t라는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넘버라는 부분에 enumerate로 이제 번호를 붙여주는 거죠. 0, 1, 2, 3 해가지고 쭉쭉쭉쭉 붙인 다음에 요렇게 튜플로 지금 묶어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게 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 위쪽에 있는 일련 번호가 IDX로 들어가고요. 55, 34 이런 실제 데이터는 밸류로 들어갈 겁니다. 각각의 밸류를 이제 키랑 같은지 존재하는지 체크를 해서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자, 이건 2번째 위치에 존재합니다 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찾았으니까 이 나머지는 검색할 필요가 없어서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는 거고요. 끝까지 검색했는데 요 같은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브레이크는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끝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else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어떤 그 키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포문을 구성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가 일단 포문 다양한 활용 방법을 간단한 것만 몇 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을 좀 보겠습니다. while은 그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건 어쨌든 조건식이라든지 조건문에 대한 그 싸움이기 때문에 어쨌든 while을 코드 2개로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while은 반복의 횟수, 개수 이런 걸 존재해서 보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어떤 기준? 일반적인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값을 입력받고요. 점수를 입력받아서 이제 90점 이상이면 합격, 80점 이상이면 재시험 응시,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불합격인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점수가 0에서 100 사이를 입력하는 동안에만 계속 반복이 되고요. 만약에 100을 넘기거나 0 밑으로 음수를 입력하게 되면 종료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 조건에 일단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수를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을 시작하기 전에 입력을 한번 받죠. 자, 그러나 우리가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반복문 안에도 이렇게 입력하는 코드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코드 두 개가 중복이 되죠.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hile문 요 윗부분에 이렇게 조건을 적는 게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는 그 순서와 맞지 않다. 아래쪽에 뭐 길게 써 있는데요. 뭐 이거는 읽어보셔도 좋고,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실제 코드는 while문에 해당하는 실제 코드는 여기 점선 사각형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게 실제 while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반복 구조는 우리가 실제로 요 일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는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죠. 입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입력값이 혹시나 종료에 해당하는 부분이냐, 마이너스라든지 100을 넘어가는 값이냐를 판단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합격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진행을 하는 이런 순서가 실제 반복 구조인데, 지금 위쪽에 있는 코드는 이 앞에 있는 입력이 하나 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이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while문과 내가 반복하고 싶은 구조가 약간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불필요한 중복 코드 같은 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실제와 맞추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조건부를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요거까지가 마무리예요, 오늘의. 자, 일단 while true로 해서 무한 루프를 돌립니다. 조건식을 이쪽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일단 무한으로 반복되고 있는 코드야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while true로 요 대문자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일단 입력을 받아요.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게 종료에 해당하는, 종료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를 보는 겁니다. 이 조건도 약간 다르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00 사이인지를 체크해서 뭔가 진행을 했는데 여기는 종료를 위한 체크이기 때문에 혹시 음수나 100보다 큰 수를 입력했는지 체크를 해서 그랬으면 종료 해서 조금 더 말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종료 분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판단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반복 구조와 동일한 형태의 구조를 따를 수가 있죠.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린 이유는 아래쪽에 있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위쪽처럼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코드와 그 다음에 실제 코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디버깅표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요거까지 이제 좀 보고요. 사실 뭐 포문하고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 문제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기초를 잡고요.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반복 실습이라든지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푸는 머리를 조금 익히셔야 돼요. 그런 것까지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